최고위원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여론조사기 때문에 처음 나온 여론조사기 때문에 최고위원 여론조사도 잠깐 요거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최고위원 후보 선호 네. 조사했습니다. 최고위원도 3명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자기가 최민희 좋아한다고 최민희 찍으면 안 됩니다. 네네네. 아, 5명인가? 5명 뽑는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까지만 네네. 포기하는 거예요. 뭐 네. 5명 뽑는다 그래. 아니 우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명 뽑는데. 그런데 제 말은 네, 표를 그렇죠. 찍을 때 예, 예. 선호 투표 3명 선호 그렇죠. 1순위, 투표하는 2순위, 겁니다. 3순위까지. 여기도. 네. 예. 아니 우리 제 이어폰한테 네, 서 네. PD가 5명 뽑는다 네. 그러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5명을 뽑는 건 맞는데 네네. 선호 투표는 3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네. 3명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서미화 좋아한다고 서미화 찍으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예. 다 각기 다른 사람 3명을 찍어야 돼요. 네. 예. 자, 여기 보면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한민수, 김용 순위는 전화면접이랑 ARS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중은 조금 다른데. 네. 근데 이제 ARS가 리얼에 가깝다고 보면 그렇죠.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대체로 나왔어요. 네. 지금 이성윤 후보만 올라가느냐 마느냐. 물론 이거 레이스 하다 보면은 지난번 그렇죠. 전당대회도 보면은 정봉주 의원이 결국 네네. 1위 하다가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이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1위부터 5위까지는 두 자릿수고 네. 그 이하로는 한 자릿수입니다 지금. 네. 뭐 근데 대략 없다가 많기 때문에 대략 뭐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친청이냐 아니면 친석이냐 이런 구도를 보면 현재로서는 3대2로 친석 김민석 후보랑 가까운 그렇죠. 후보들이 더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면접을 기준으로 보자면 김용, 이성윤, 한민수 세 사람이 경합입니다. 네,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집은. 자, 요거는 이제 레이스를 첫 번째 라운드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네, 이게 세 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전망하기 어려워요. 2번, 3번 표가 많이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변동 가능성보다 최고위원 변동 가능성이 과거 전당대회 보면 많았죠. 최고위원은 2명이라네요? 두 명입니까? 표, 네. 2명이에요, 표기가? 네네. 헷갈리네. 당 대표는 3명이고 네. 3명 표기하는 거고 최고위원은 2명 쓰는 건가? 저도 그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예선전은 2명 쓰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선 때는 네네. 본선도 2명이에요? 본선도 예선도 2명이라네. 예.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위원 선거제도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매번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마다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해왔는데 나름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한다라는 스피커와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최고위원은 3명에게 투표를 하는 건지 2명에게 투표를 하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방송을 한다라는 게 진짜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김어준이 3명을 투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냐면은 마음속에 3명을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명에 꽂혀 있는 거야 지금. 최성수를 꼭 최고위원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그냥 막 머리가 다 꽂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3명에게 투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나온 거라고 봐요 저는. 자기 마음이. 나는 3명에게 투표를 하고 싶은데 왜 2명만 되지? 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 정도를 유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털레반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친청들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 1인 2표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1인 2표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한 명만 찍도록 한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1인 2표로 진행이 될 경우에,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이제 다른 판세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자, 이게 인기 투표가 됐어요. 그냥 인기 투표잖아, 이게. 인지도 투표가 딱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인지도 투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사람 순서대로 쫙 나온 거야, 그냥. 예? TV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사람 순서대로 쫙 나왔어요. 그래서 최민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최민희가 1등, 그 다음에 박선원이 많이 나오니까 박선원이 2등, 서미화는 요즘에 이제 서미화 의원을 많이 밀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최민희를 잡으려면 서미화를 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미화가 3등, 한민수가 현역이니까 4등, 김용이 5등. 그래서 요 5명이 들어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놔둬도 5명인 거예요. 그냥 놔둬도 3명인 거야. 선거를 제가 뭐 서미화하고 누굽니까? 김용한테 몰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인지도 순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그냥 놔둬도 3명이 들어가는 구도인 거야. 이게 이럴 수밖에 없지. 그죠? 그냥 놔둬도 3명이 들어가는 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을 만들자고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해버리면 결국 이 구도가 굳어지는 거잖아. 이 구도가 굳어져요. 이걸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예를 들면 박선원 의원이 20.8%가 나왔죠. 근데 20.8%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2등도 의미 있어? 뭐 이러면 제가 잘 모르겠어. 근데 20.8%를 박선원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 사표라는 거예요. 얼마가 사표냐? 10%가 사표인 거예요. 박선원 의원은. 왜? 그죠? 10%가 아니죠. 여기 6위가 이성윤인데 6.4%가 나왔지. 6.4%가 나왔는데 박선원 의원이 10.4%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7%만 나오면 5등이 되는 거잖아. 그죠? 박선원이 20.8이 나왔는데 이성윤 6위인 이성윤이 6.4%가 나왔으니까 박선원이 7%가 나오면 6.5%가 나오면 5위가 되는 거예요. 박선원이 5위가 되잖아. 그러면은 사표는 몇 표가 되는 거예요? 박선원의 사표는 이성윤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성윤만 이기면 되니까 6.5%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박선원이 받은 표 중에 14%가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지. 물론 박선원이 굳이 2등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 근데 14%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14%는. 그러면은 한민수를 잡으려면 한민수를 끌어내려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 그래, 지금 요 여론조사에서 최민희는 22.6%가 나왔는데 이거는 정봉주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 정봉주 때도 이랬어. 정봉주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점점 끌어내릴 거예요. 끌어내려서 15% 선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한민수를 끌어내리려면 김용이 11%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임미애가, 임미애가 3.1%가 나왔어요. 11%가 나와야 되니까 임미애가 몇 퍼센트 받아야 됩니까? 8% 받으면은 11%가 되는 거죠. 8%를. 그러면은 박선원이 아까 요 좀 복잡하긴 하다. 그죠? 요걸 넘어야 되는구나. 한민수를 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0%가 사표네. 10%가 사표예요. 한민수를 내려야 되니까. 10%가 사표인데 자, 박선원 10%를 김용한테 1%를 줘. 그죠? 그 다음에 임미애한테 7%를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미애가 8% 줘야죠. 예, 김용한테 1%를 주고 지금 잉여표가 박선원한테 10%가 있는데 이 10%를 김용한테 9%구나. 그죠? 예, 9%가 있는데 이 9%를 김용한테 1% 주고 임미애한테 8%를 주면 한민수가 밑으로 내려가죠. 한민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리고 임미애와 김용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4명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럼 4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 서미화가 서미화는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서미화가 12.6%인데 아무튼 1% 정도의 잉여표가 있어요. 자, 이거를 또 김용호한테 주자는 거야. 그러면은 김용호도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거 말고 요 밑에 ARS가 실제 이제 당원들의 어떤 투표 성향하고 같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한민수가 21% 나왔는데, 자, 누굽니까? 임미애를, 자, 서미화는 별 수 없네요. 예, 별표가 없네. 박선원표. 이 표를 다 임미애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임미애로. 그래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야. 최소 4대1을 만들자. 4대1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지금 분석을 하시면 4대1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투표를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요거만 보시면은, 자, 김용이 한민수에 뒤져 있죠? 김용이 한민수에 뒤져 있으니까, 김용하고 임미애한테, 이번 이제 충청권에서는 김용하고 임미애한테 투표를 해주면 돼. 예를 드는 거예요. 김용하고 임미애 쪽에 표를 많이 주면 이쪽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제가 억강부약이라고 표현을 한 게 이겁니다. 원래는, 자, 임미애, 김용호한테 몰빵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김용도 불안한 상태니까, 이번에는 김미애하고 임용을 먼저 김용과 임미애를 먼저 올리자는 거야. 그럼 충청권에서 임미애하고 김용이 더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가 붙겠지, 이제. 한민수랑. 그래서 4대1, 5대1을 만들어 가자는 거야. 자, 이거를, 지금 이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털레반 효과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털레반이 많이 표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털레반, 그러니까 최민희나, 한민수, 이성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지도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 친명 후보들이 인지도가 떨어져. 그래서 친명 후보들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샷아웃을 시작을 했어요. 친명 후보들을 밀어주고 있어, 지금. 김민석 후보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친명 후보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민석, 송영길의 득표율과 누굽니까, 우리 최고위원 5명의 득표율이 일치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많이 불리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인 2표기 때문에 저게 1인 2표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번 충청권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예요, 저는. 충청권까지는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자, 벌써 이런 게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이제 투표 방법, 이렇게 요런 이제 인터넷 게시물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대표 투표는 1순위 김민석, 2순위 송영길, 정청래, 또 1순위 송영길, 2순위 김민석, 3순위 정청래,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순서로. 정확히 정청래까지 다 투표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투표가 완료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될 수는 없어. 투표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석 찍고 송영길 찍고 정청래까지 다 찍어야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뭐 김민석만 아까 뭐 지금 김어준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민석만 3번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송영길만 3번 찍을 수가 없어. 김민석 찍고 송영길 찍고 정청래까지 찍어야 끝나요, 이게.
그 다음에 송영길을 먼저 찍으실 분들은 송영길 찍고 김민석 찍고 정청래 찍어야 끝납니다. 투표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투표가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안 찍으면 안 끝나요. 그러니까 무효도 되지 않고 아예 투표를 안 한 걸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 김민석 지지하시는 분들은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의 순으로 찍고, 그 다음에 송영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의 순으로 꼭 찍어주셔야 투표가 종료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최고위원 투표는 이번에 충청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김용, 박선원을 찍든지 뭐 서미와 김용호를 찍든지, 이거를 뭐 임미애를 찍어도 돼요. 자, 이렇게 그냥 투표를 하시면 돼. 이번 충청권에서는 본인 마음이 가는 대로 찍으세요. 충청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전술을 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충청권 당원들과 유권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김용, 박선원을 찍건 서미와 김용호를 찍건 김용호를 찍건 서미와 박선원을 찍건, 예, 그냥 찍으시면 돼. 그냥 찍으셔라, 충청권을. 그러면 데이터가 확보가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 우리 민심이 이렇구나, 이런 데이터가 확보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경선부터 지금 경선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해가 좀 안 되셔도, 예, 오늘 다 이해를 못 하셔도 내일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경선 일정을 보시면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죠. 예, 28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우리 충청권 당원들하고, 예, 충청권 당원들하고 부울경 당원들이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충청권과 부울경 당원들이 투표가 진행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충청권은 그냥 투표를 하세요. 5명 중에 2명을 그냥 찍으면 돼. 5명 중에 2명을 찍어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아, 이게 부울경은 같이 진행이 되는구나. 아, 부울경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충청권은 친명 후보 5명 중에 2명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분을 그냥 찍으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고, 부울경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부울경 쪽에서는 임미화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돼. 임미화 후보한테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이 가산점이 있어요. 5% 가산점이 있어. 그래서 약한 후보들한테 최대한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돼. 부울경은, 자, 충청권 우리 당원들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충청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5명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분들한테 투표를 하시면 되고, 예,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부울경 우리 유권자들은 약한 후보 2명한테 표를 몰아줘야 돼요. 즉 뭐냐, 부울경의 가산점 5%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임미애가 추미애를 잡을 수 있다, 추미애가 아니죠, 최민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부울경과 TK에 5%의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100분율, 이번에는 100%, 이거 100분율로 어떻게 환산을 하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는 거야, 임미애 후보는. 그래서 PK, TK 지역의 영남권의 우리 당원들은 약한 후보들한테 투표를 해줘야 돼요. 약한 후보들한테. 그래서 임미애 후보와 김용호 후보한테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울경 후보들은 임미애 후보와 김용호 후보에게, 부울경에서는 부울경과 TK 영남권 우리 당원들은 임미애와 김용호 쪽에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가산점이 붙으면서 임미애와 김용호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충청권 당원 분들은 5명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2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최성수만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최성수만 걸러내고 아무에게나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울경 당원들은 가급적이면
임미애 김용호의 투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산점을 좀 최대한 우리 밑에 있는 약한 후보들이 가산점을 최대한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좀 적게 나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좀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임미와 우리 부울경 일요일에 이제 개표가 되는 우리 부울경 당원들은 임미의 김용호에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시라. 몰빵을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충청권 당원 동지분들은 5명의 중에 5명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되, 자, 박선원 후보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아요. 그죠? 박선원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잖아. 박선원 후보는 좀 피해 달라. 박선원에게 표가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박선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후보에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박선원 빼고 간다. 충청권은 5명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셔도 되는데, 박선원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표가 덜 가도 됩니다. 표가 덜 가도 되니까 나머지 4명의 후보, 서미와 김용, 임미의 김용호, 이 4분에게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박선원으로 이 사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울경도 마찬가지지만 부울경은 가급적이면 임미의 김용호 쪽에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울경 쪽에서는. 충청권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선원 의원은 지금 인지도가 높아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박선원을 빼고 4명의 후보, 김용, 서미와 임미애, 그리고 김용호, 4명의 후보를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부울경 지역도 똑같이 투표를 하시는데 임미애하고 김용호 쪽에 좀 몰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쪽에 좀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주 투표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바뀌어야 돼요. 계속 한 사람에게 찍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투표 결과가 나오잖아.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밑에 2사람이 확인이 될 거예요. 밑에 2사람이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 누구까지 올릴 수 있는지, 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컨대 6등 밖으로 5등 밖으로 나간 후보 둘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매주 그렇게 투표를 해나가면 돼요. 매주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또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당 순회 경선이 진행이 되면은 그 생중계를 할 거예요. 순회 경선 때 그 토요일에는 낮에도 방송을 할 겁니다. 낮에도 방송을 해서 그때 판세를 분석을 해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는 낮에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시부터 시작이 되죠. 당원대회가 보통 한 3시부터 2시, 3시경부터 시작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2시 정도부터 낮에 방송을 해서 보통 한 5시가 되면은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5시까지 3시간 방송을 하고, 그때는 이제 현장 분위기와 이런 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또 저녁 때도 방송을 할 겁니다. 9시에 저녁 때도 또 방송을 하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그때 투표 전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가장 정밀한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론조사 보고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권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작전을 짤 수 있으니까 그때 매일매일 방송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17일까지는요. 토요일, 일요일 낮에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리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 개표 방송도 현장 개표 방송도 최한욱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조금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 투표 전략 얘기만 하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3주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한 주니까요. 이성윤, 한민수, 나아가 최민희까지 여러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 뭐 아까 어떤 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욕심 부리면 뭐 망한다 이따위 얘기하는데, 아니 김민석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김민석 후보가 지금 직접 요청을 한 거잖아. 5명 모두 친명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럼 만들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뭐 자기가 점쟁이에요? 뭐 몇 명이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머리 잘 쓰면, 우리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5명 다 저는 친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임미애하고 김영호가 약한데 우리가 끌어올려 주자고요. 아니 서미화 후보도 사실 뭐 인지도 높았습니까? 한 일주일 만에 판 뒤집어가지고 지금 서미화는 안정적으로 5위권 안에 들어갔잖아. 응? 5명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욕심 내야 됩니다.